장마가 계속되는 8월 첫 주 휴일 일요일입니다. 장마가 왜 장마인지 그 진가를 보여주는 듯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육맘들이 외도하는 식물에 관한 이야기 해드립니다. 여기로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말 비 많이 오죠. 깜짝 놀랐어요. 원래 이렇게 장마 기간에 비가 많이 왔었나? 기억이 안 나요. 자, 제 거리대에 있는 다육이들이에요. 지금 흙개비가 나왔다가 신나게 물 먹고 완전 입장이 짱짱해졌고요. 저기 라울 지금 실컷 갈증 해소하고 있습니다. 백봉 다른 백봉이보다 좀 작아서 빨리 빗물 먹고 성장 따라가라고 저렇게 놔뒀는데 글쎄 신났을지 아니면 힘들지 제가 알 길이 없네요. 나머지는 지금 적시무라 로제트들 지금 심어놓은 바구니가 나왔어요. 얘들이 나온 거는 뿌리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물을 먹으라고 내놨는데, 여기에 작은 아가들이 이렇게 나오는 이런 로제트들은, 애기들 자구들은 굵은 빗방울에 얼굴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서 그게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세탁망을 씌워 놓는 게 그나마 조금 낫답니다. 자, 루비는 물을 워낙 좋아하는 다육이기 때문에 제가 루비 지금 안쪽에 걸어져 있는 걸 데리고 나왔고, 여기 지금 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자, 이름표를 보고 몰라코 저희 집 1호 적심 몰라코가 자구가 얼굴이 저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목말라 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 장마가 끝난다고 하더니 8월 첫 주에도 비 소식은 여전히 계속 있습니다. 다육이로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제 테이블에는 이것이 다육이인가 다육이가 아닌가 의심스러운 식물들이 올라와 있어요. 사실은 다육이를 키우는 다육 엄마들은 다른 식물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는 다육이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키우기 쉽다는 산세베리아도 저는 키우면서 다 죽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제가 다육이를 키우면서 점차 다른 식물에도 약간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식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지 못한 다른 이제 식물들은 이미 죽었거나 제가 양육을 포기하고 저희 엄마한테 드렸거나 이제 그런 그러니까 그런 식물들이 있고, 여기에 있는 애들은 그나마 제가 다육이를 키우듯이 키우면서 어쩔 수 없이 저한테 맞춰가면서 근근히 버티고 살아간 식물들입니다. 다육인가 다육이가 아닌가 헷갈리는 식물들도 있고요. 다육이가 아닌 것이 확실하지만 다육이처럼 끈질기게 저와 같은 사람하고도 살아갈 수 있는 식물들 소개해드립니다. 우선 여기에는 다육식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딱 보면 아시겠지만은 다육식물 누구 있냐면 장미허브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다육이만 키우시는 분들은 사실 저처럼 완전히 식물에 관심이 없다가 다육식물에만 꽂혀서 키우는 사람이 있고, 원래 식물을 좋아하신 분들이 이제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식물들은 아마 굉장히 많이 친숙한 식물들일 거예요. 요 장미허브는 다육이에요. 저는 처음에 얘가 허브인가 다육인가 이게 관엽인가 아닌가 헷갈려서 사실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 작년 그러니까는 어떤 시점에서 이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이 장미허브를 같이 키우는 영상들을 간간히 보면서 얘한테 관심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원을 갔는데 얘가 이렇게 화원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어서 봤더니 그러니까 향기라고 할게요. 향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키우기 시작했고, 얘는 제가 지금 두 번째 포트를 지금 키우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엄마한테 드렸고, 두 번째 제가 이렇게 적심해서 삽목해서 지금 키우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처럼 잎꽂이가 되는 건 아니지만 삽목을 했을 때 줄기 삽목이 참 잘 되는 그 식물 중에 하나가 요 장미허브예요. 그런데 똑같은 날 적심을 해서 이렇게 심어놨어도 어떤 애는 뿌리 활착이 빨라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어떤 애들은 여전히 저렇게 애기처럼 꼬마처럼 저렇게 지금 이렇게 크고 있어요. 이게 같은 날 삽목해서 심은 이제 화분이고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날 얘를 지금 제가 아마
29일 3월달쯤에 적심을 했는데 자 요렇게 지금 차이가 있어요. 얘는 제가 지금 빗물을 안 줘가지고 요렇고, 얘는 빗물을 먹였더니 이렇게 커요. 얘는 이제 비를 좀 맞으라고 밖에 내보내야 되겠어요. 둘 다 좀 더 맞으라고.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커요. 여기도 제가 한번 장미 입장 그 잎꽂이 성공했다고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잎꽂이만 나오고 뿌리만 나오고 자구는 안 나와요. 그렇게 해서 결국 고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미허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삽목해서 키우면 개체수를 늘릴 수 있어요. 재밌죠. 그리고 조금 더 여기에서 발전하신 분들은 장미허브를 핫도그처럼 외목대로 키우는 걸 도전하세요. 율마랑 똑같이. 저는 거기까지는 안 되고, 우선은 삽목해가지고 개수를 늘리는, 개체수를 늘리는 것부터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참 쉬워요. 다육이처럼 요렇게 이렇게 키울 수 있어요. 다육이니까 그렇겠죠. 자, 다육맘들이 그 다육이 이외에 다른 식물에 눈을 돌리는 게 다육인가 아닌가 헷갈리지만, 다육이라고 하면 집어오는 식물 중에 첫 번째가 장미허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가 화원에 갔을 때 눈에 들어왔던 애가 누구냐면 녹비단이에요. 이 녹비단은 생긴 게 처음에 화원 딱 가시면 정말 이렇게 예쁜 아이가 있나? 그 다음에 목대는 꼭 우주목처럼, 우주목이나 염자처럼 이렇게 굵은데 얘가 이렇게 예쁜 수연이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이 식물을 보면 한눈에 뿅 하고 반해요. 그래서 가격은, 저는 이 녹비단이 일반 다육이 빨간 포트보다는 가격이 좀 높았어요. 그 화원에서는.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녹비단을 처음 본 순간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가지고 왔는데, 저는 얘가 다육식물인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예뻐서 나도 이제 다육이를 키우니까 다른 식물도 좀 키울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그런 재능이 좀 더 이렇게 발전되지 않았을까? 그건 제 착각이었지만은, 어쨌건 요거는 그 다육이 키우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접근하기 딱 이게 다육인가 아닌가 헷갈리는 그런 외목, 녹비단인데 얘도 다육식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녹비단이 키우기가 은근히 까다로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녹비단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이 다육이랑 똑같이 키웠어요. 다육이처럼 키우라고 했거든요. 다육이니까. 그래서 물 잘 안 챙겨줬는데, 얘는 물을 좋아하는 편이더라고요. 물을 안 주면 하엽을 엄청 많이 내면서 얘가 되게 힘든 표시를 내요. 그러면은 다른 다육보다는 물을 저는 좀 더 많이 주고 키웠고, 햇볕이 쨍한 날 내보내면 타고, 또 뭐 그늘에 두면 좀 더 미워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키웠지만은, 얘도 작년 가을 부터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녹비단이에요. 녹비단하고 다른 다육 헷갈리시는 분 계시다고 했는데, 녹비단의 특징은 이런 목대가 정말 튼실하게 굵다는 거예요. 굵고 잎은, 이 로제트는 마치 애기 수연이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녹비단. 녹비단은 다육식물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어떤 제가 식물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그 관엽을 보는 예쁜 식물들이 이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이제 들어와요. 이게 사실은 얘네들을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게, 다육이 엄마들은 공간이, 저 같은 경우에는 엄청 협소하기 때문에 요런 관엽한테 내줄 공간이 없었는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 얘가 예쁘니까 이제 키워보려고, 키우기 쉽다니까 데리고 왔는데, 요런 게 키우기 쉬운 거는 관엽, 예민한 관엽이 키우는 엄마들한테는 얘는 순둥이지만은, 저와 같은 다육식물 키우는 엄마들한테는 얘네들도 까탈스럽고 힘들기는 매한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화이트 스타고 얘는 레드 스타예요. 자, 그래서 이걸 들여온 날 제가 아이비, 수성 아이비랑 아이비하고 무늬산호수를 같이 들여왔는데, 무늬산호수는 이미 죽었고, 수성 아이비도 지금, 수성 아이비도 죽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아이비 딱 하나만 지금 살아있는데, 걔는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 아이비, 진짜로 아이비예요. 그 키우기 쉽다는 아이비를 죽인 다음에는 다시는 관엽을 사지 않겠다 다짐했어요. 정말로. 그리고 나서 집에 있는 예쁜 보석, 버킨, 그 다음에 스노우 화이트랑은 다 엄마네 집에 보내드렸고, 엄마네 집에서는 진짜 완전 제 세상처럼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얘 레드스타 같은 경우에는 딱 보면 물을 좀 안 주잖아요. 되게
다육이 엄마니까 물 주는 텀이 막 2주, 3주 만에 한 번씩 오는데 얘네들은 그렇게 먹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이 계절에 얘네들이 이렇게 신이 나는 거는 이렇게 창틀에서 이렇게 튀어오는 그 빗물을 먹으면서 얘가 지금 너무 신나는 거예요. 내가 물을 챙겨주지 않아도. 그래서 한 번은 레드스타가 물을 하도 안 줘서 진짜 다 주저앉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를 그 싱크대로 데리고 가서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아 하면서 이제 싱크대에서 수돗물을 한참 준 다음에 그냥 내뒀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되니까 요렇게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저보다는 다들 잘 키우시겠지만은 자, 요런 레드스타, 화이트스타 푹 주저앉았을 때 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물 한번 흠뻑 준 다음에 하루만 기다려 보시면 요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자, 그 정말 식물 똥손 다육이 엄마 다보떼기 그래도 아직까지 죽이지 않고 키우는 레드스타, 화이트스타예요. 그 다음에 이 호야는요. 호야는 아마 이 다육이 키우는 엄마들은 다 같이 키우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다육식물에 호야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야를 번식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래서 이 호야에 대한 매력은 뭐가 있냐면 다육이 엄마, 관엽 엄마가 모두 사랑하는 식물이 제가 봤을 때 이 호야인 것 같아요. 정말 순둥순둥하고 번식하는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수경으로 번식을 하잖아요. 얘는 제가 올 봄에 이 호야를 사러 갔다가 제가 이제 엉뚱한 다육이들을 엄청 많이 사가지고 왔는데 호야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착해요. 제가 요거 한 포트에 2,000원인가 주고 사가지고 지금 요렇게 키웠어요. 호야의 매력은 이렇게 번식하는 것도 있지만 새 입장이 요렇게 핑크핑크한 입장이 나온다는 거죠. 그걸 보면 힐링이 되고 예쁘죠. 예, 좀 물 좀 먹여야 되겠어요. 빗물. 자, 그리고 호야꽃이 참 예쁘죠. 제가 지금 저희 사무실에는 제가 호야를 11년째 키우고 있는 호야가 있어요. 근데 그 호야가 얘처럼 이렇게 막 크냐? 그렇지 않아요. 걔가 분갈이를 한 번도 안 해줬거든요. 제가 이제 사무실 이전을 할 때 제 친구가 축하한다고 이 도자기 화분에다가 물구멍이 없는 도자기 화분에 호야를 심어서 줬는데 그 호야는 작년까지만 해도 매년 호야꽃을 피웠거든요. 올해 호야꽃을 지금 건너뛰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생을 마감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분갈이를 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제가 분갈이를 못하고 11년째 키우고 있는 호야가 있답니다. 자, 요거는 올봄에 산 제 호야예요. 이 호야 오늘 빗물 맞으러 거리 내 나들이 나가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이런 다육식물 키우는 분들이 이제 접근하는 게 다육식물하고 성질이 비슷한 물을 잘 안 줘도 되는 이런 산세베리아나 스투키 같은 것도 같이 키우시는데 이 산세베리아는 정말 보면 미모가 정말 출중한 문샤인 산세베리아예요. 요거가 이만큼이 제가 8,500원을 주고 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괜히 샀다 이런 생각 솔직히 들어요. 왜냐면 다육이보다는 그래도 물을 더 많이 찾아요. 근데 얘만 물을 주기 위해서 제가 물을 이렇게 챙겨주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다육이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가자고 하면 요렇게 이파리 이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굶어 죽겠죠. 자, 이렇게 다육이 엄마랑 사는 일반 관엽은 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요런 이제 물 그나마 상대적으로 덜 주는 다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다는 요런 산세베리아도 저희 집에 오면은 아주 그냥 배가 고파갖고 죽어 나갑니다. 아주 이렇게 쫄쫄 굶어서 이렇게 주름이 많이 갔어요. 얘도 거리대로 좀 내보낼게요. 자, 그래서 고무나무. 고무나무 중에는 정말 입장이 정말 매력적인 스윗아트 고무나무가 있어요. 저는 이걸 보는 순간 너무 예뻐서 제가 그 큰 포트, 그러니까 8,000원 이상이거든요. 이 스윗아트 같은 경우에도 요렇게 큰 그 포트에 있는 애를 샀는데 그거를 제가 적심을 했어요. 예쁜 모양, 너무 모양이 안 예뻐서. 그러고 나서 적심을 해서 나온 애들을 어디다 했냐면 제가 수경으로 검색을 막 해봤거든요. 수경도 된대요. 그런데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한참이 지나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얘가 수경이 성공했어요. 그래서 뿌리가 나왔는데 얘를 흙에 심는다고 해서 그러면 얘가 정상적으로 자라는 게 뭐 확실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이비도 수경으로 키운 애들은 그냥 수경으로 키우고 마는 거지 흙에다 심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얘 흙에다 심었던 애들은 다 죽었어요. 오로지 얘만 지금 살아있어요. 자, 이렇게
제 스윗하트가 제가 수경을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영상에 성공했나요? 했는데 그때까지는 안 났어서 제가 실패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뿔이 나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얘도 지금 이 물속에서 한 4개월 정도 살았을까? 자, 이렇게 스윗하트도 수경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이 로즈마리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로즈마리 정말 못 키워요. 로즈마리가 지금 얘가 몇 번째냐면 얘가 지금 제가 3번째 드린 거예요. 근데 모란장에서 똑같은 날 한 포트에 2,500원씩 똑같은 포트를 주고 샀는데 지금 이 로즈마리는 이렇게 풍성해졌고 얘는 지금 이렇게 비실해졌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선천적인 이 다육이가 입에 붙었어요. 이 로즈마리에도 선천적인 어떤 건강적인 그런 어떤 유전자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같은 날 정말 같은 포트를 샀는데 제가 잘못 고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잘 되고 적심을 했거든요. 이제 풍성하게 안 그러면 위로 이렇게 계속 자라니까 얘를 풍성하게 옆으로 키우려고 하면 얘도 똑같이 적심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 키우는 방법을 저한테 계속 알려주시는 우리 시청자님 계시거든요. 시청자님이 오자마자 적심을 해서 어떻게 하세요 하는데 적심한 거는 지금 거의 또 실패했고 얘만 지금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지금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로즈마리 같은 경우에는 물을 자주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텀이 다육이랑 안 맞으니까 자꾸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는 그래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제가 다시 도전을 하면서 물을 지금 아주 잊지 않고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즈마리 은근히 키우기 힘들어요. 은근히 키우기 힘든데 얘가 이제 해충, 곤충을 쫓아주는 그런 어떤 향을 내뿜고 있다고 해서 다육이 사이사이마다 공간이 허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로즈마리 키우기는 힘들어요. 얘는 정말 관엽 엄마들처럼 부지런하게 물을 계속 줘야 되고 뭐 햇볕도 간간히 보여줘야 되고 얘도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얘가 힘들지만 계속 죽었지만 지금 도전하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죽으면 다시는 키우지 말아야지 다짐을 했는데 얘가 안 되면 저는 한 번 더 해보려고요. 또 하고 싶어요. 한 번 더 해볼래요. 향도 좋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육이 엄마가 키우고 있는 게 또 뭐냐면 얘가 이름이 레드로그라고 하는 그 식물이에요. 그런데 다육이처럼 강해요. 다육이만큼 텀이 이제 길게 제가 물을 주는데 물 주는 방법은 똑같아요. 여기에 뭐 화분이 마르면 뭐 화분이 충분히 젖을 때까지 물을 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이제 그 반그늘에 있으면서 이렇게 컸는데 얘가 이제 햇볕을 많이 못 보니까 이렇게 생장점 끝이 쭉 올라오는 현상, 옷 자라는 현상이 있어서 제가 다 적심을 해주고 놨더니 얘네들은 지금 새 순이에요. 적심을 당한 그 후에 나온 새 순들인데 적심을 해서 그 한 자리에 적어도 2개 정도는 나와서 이렇게 지금 요만큼씩 자란 거예요. 얘의 매력은 뭐냐면 입장 뒤가 빨갛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래서 얘가 이름이 레드로그거든요. 예쁘죠? 그래서 얘 적심한 이게 지금 그 줄기예요. 위에. 요만큼 컸어요. 큰 게 아니고 잘라놨는데 죽지 않고 지금 이렇게 다 살아있는 거예요. 꼭 다육이 같아요. 마치 장미여부 같은 그런 느낌? 향은 없지만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서 저처럼 다육이만 키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키울 수 있는 게 이 레드로그예요. 저는 다른 애들보다 훨씬 더 매력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쁘거든요. 뒷입장 색깔이 이래요. 이렇게 예뻐요. 그래서 얘는 다른 애들은 제가 다 후회를 했는데 얘는 후회가 안 되더라고요. 이 레드로그 나중에 만나면 다육이 엄마지만 한번 키워보세요. 자, 보세요. 이렇게 뒷입장이 이렇게 예쁘답니다. 레드로그. 자, 이번 시간에는 다육이 엄마가 다육이 이외에 다른 식물 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다육이 이외에 다른 식물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지만 그래도 좀 키워볼까 할 때 다육이랑 성격이 가장 비슷한 애들, 어떤 애들 물을 자주 고파하지 않고 그 다음 병충해에도 강하고 그래야지 얘네들 키워낼 수 있어요. 얘 자체라도 까다로우면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편해요. 자, 이 로즈마리만 빼고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물을 좋아하는 화이트스타와 요 화이트스타 다 아이비를 키우시는 분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키우는 거. 이 화이트스타, 레드스타, 그 다음에 호야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 다육맘이 다육이 이외에 다육이 같지 않은 다육이 장미허브, 녹비단 이런 아이들과
소야도 그렇죠. 이런 아이들과 얘들하고 성격이 약간 비슷해서 같은 라인에 있어도 좀 키워낼 수 있는 식물 이야기 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